멀미란 건 뭐냐면 뇌가 이걸 처리하다가 갑자기 과부하가 걸리거나 뭐 이석증이나 뭐 메니에르병이나 뭐 전정신경염 이렇게 어지러울 때 있잖아요. 너무 진정작용이 심해져가지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우리 집에 의사가 산다 심우진 원장입니다. 질문이 좀 재밌는 게 들어왔어요. 휴가를 가는데 배를 4시간가량 타야 된다고. 근데 멀미가 너무 심해서 이걸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하고 물어보셨거든요. 먼저 멀미가 왜 생기고 어떤 이유 때문에 생기면서 우리 몸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이걸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길 수도 있습니다. 멀미란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내 몸에 감각이 있어요. 감각이란 건 균형을 잡는 감각이거든요. 내 몸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이 감각이 흐트러지고 적응이 안 돼서 뇌가 이걸 처리하다가 갑자기 과부하가 걸리거나 충돌이 발생했을 때 균형 감각이 상실이 됐을 때 어지러움을 느끼는 게 멀미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뭐 이석증이나 뭐 메니에르병이나 뭐 전정신경염 이렇게 어지러울 때 있잖아요. 그거하고 거의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귀내 감각 기관이 조금 병이 생겼을 때 생기는 것들이고, 근데 멀미는 거기 병이 생기지 않았는데도 생기는 게 멀미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이제 걸어 다니거나 뛰어 다닐 정도, 이 정도 속도 내에서 움직이면 아주 어려서부터 적응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속도가 아니거나 나는 보통 고정된 상황에 있는데 고정된 바닥이 아니고 바닥이 들썩들썩 움직이거나 빠르게 앞으로 갈 때 내 몸의 균형 감각이 망가졌을 때, 균형 감각이 이제 그 적응을 못하고 갑자기 당황했을 때 생기는 게 멀미거든요. 그래서 멀미를 안 하려면은 이런 상황에 적응을 하시면 괜찮아요. 근데 배를 타고 4시간 가야 되는데 그럼 4시간 배 타기 위해서 내가 멀미에 적응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선원님들은 멀미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배에 오래 타고 있으니까 처음에 멀미를 하시다가 보통 짧게는 뭐 한 2, 3주, 길게는 뭐 몇 달 정도면 적응이 되죠. 그래서 배에 오래 타신 분들은 흔들린 배에서 전혀 멀미 않고 잘 지내시다가 오히려 육지에 와서 또 하루 이틀 육지 멀미 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4시간 배 타려고 배에서 미리 한 달, 2달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걸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에서 이제 균형을 잡는데 가장 중요한 기관이 소뇌입니다. 소뇌. 대뇌는 의식적인 행동을 했을 때 몸이 움직이나 균형을 잡는 거, 이 대뇌에서 하는 거고, 무의식적으로 내 몸에 체화돼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건 소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이 그 해골로 된 하나의 그 스켈레톤이 있다고 해보죠. 그것들을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이제 근육이나 인대를 연결해서 자 이쪽으로 틀어지면 이쪽 근육이 당겨져서 균형을 잡고, 이쪽으로 틀어지면 이쪽 근육이 당겨져서 균형을 잡고, 이런 것들이 손에 미리 세팅이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어려서 기어다니면서 목을 가누면서 뒤집으면서 앉으면서 서면서 걸어서 걸음마를 배우는 과정에서 이미 손에 집어넣는 거죠. 이걸 만약에 안 하고 일일이 대뇌에서 하나씩 이쪽 근육을 들고 여기는 이만큼 들고 여기는 이렇게 세우고 이런 과정 하려면 대뇌에서 굉장히 과부하가 걸려서 뇌가 터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손에다 세팅시키는 걸 습관화, 헤비추얼라이제이션 되니까 그게 이제 손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충분히 해서 잘 했는데 그게 익숙하지 못한 속도, 차도 굉장히 빠르게 시속 30km, 50km 이상 간달지, 아니면 요동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턴할 때 내 몸이 이렇게 기울일 정도 된달지, 배처럼 계속 들썩들썩 비행기처럼 왔다 갔다, 이런 과정에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과정에서 뇌가 처리하다가 과부하가 걸려서 힘들어서 졸리는 거, 차만 타면 자요. 그것도 멀미 일종인데 차라리 그게 더 좋아요. 멀미를 안 하시니까. 근데 안 자고 토할 것 같은 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실제.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일어나는 게 소뇌에서 일어나는 게 혼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대뇌에서 잡아주는데 적응을 대뇌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소뇌에서 이걸 감지하는 센서는 어디 있냐면 여기 눈에서 나온 시력이죠.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얼마만큼 가는지. 그다음에 귀에서 가만히 있어 눈을 감아도 얼마만큼 회전이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 있는 근육마다
운동 감지 센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손에서 조합을 해주는데 이것들이 망가졌을 때 어찔하다가 이 어찔한 게 계속 지속이 되어버리면 멀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는요, 눈을 어떻게 트레이닝 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인 기관이 귀입니다. 귀이고 귀에서 이제 회전 감각하고 이제 수평 수직에 대한 어떤 평면 움직임을 잡는 것인데, 이 귀의 센서를 무디게 만들어 버리는 게 이제 멀미 약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소뇌하고 대뇌에서 이 기능을 할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릴렉스 시키는 것, 이완시키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멀미를 하게 되면 조짐이 있잖아요. 조짐이 뭐냐면 현기증, 어지럽죠. 빙빙 돌기 시작을 하고, 침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얼굴이 창백해지기도 하고, 입맛이 없고 뭔가 좀 사인이 오기 시작하죠. 이때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굉장히 처지고 피곤하면서 호흡이 얕아져요.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멀미를 이제 약을 쓰지 않고 이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런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 몸을 좀 이완시키세요. 릴렉스. 마음 편하게, 나 멀미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올 때 그냥 편안하게 심호흡을 천천히 깊게 심호흡을 천천히 하세요. 그리고 귀를 어떻게 억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눈으로 이제 막아주는 거죠. 눈으로 어떻게 하냐면, 눈으로 먼 곳을 보세요. 먼 곳을, 가까운 곳을 보지 말고. 또 흔들림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귀의 움직임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실에서는 높은 곳으로 가시고, 낮은 곳에 가면 무게중심이 낮은 쪽 가긴 하지만 시야가 좁아져 버리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그보다는 좀 높은 게 나을 수 있고, 그다음 차 같으면 이제 앞좌석에 타세요. 앞좌석은 그래도 뒷좌석보다 좀 더 그 무게 중심에 가깝기 때문에 앞좌석이 낫고 시야도 트여 있고, 그다음에 비행기 같으면 날개하고 날개 있는 중간 무렵 그 근방에 앉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보시거나 이렇게 가까운 데를 쳐다보는 이런 과정은 오히려 더 멀미를 조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시면 안 돼요. 그 술을 드시고 이제 나 자야겠다 뭐 과음하신 분도 있는데,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지만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알코올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 너무 굶어버리면 또 위장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가득 채우지 마시고 정말 가볍게 먹었다 싶은 정도로 살짝 조금만 드시는 걸 권합니다. 소화 잘 되는 걸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이나 방법을 보면은 생강즙이나 생강차 같은 게 좀 억제 효과가 있다고 이제 증명돼 있거든요. 그걸 좀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박하도 약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박하 향을 좀 맡으시거나 박하 차를 좀 드시는 거, 이런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지압요법, 손목 언저리나 이렇게 엄지손가락하고 검지손가락 사이 이런 살들, 이런 데를 좀 주물러 주시면은 이완이 좀 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난 안 되고 불안해요, 내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사실 약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두 가지 약이 있는데, 이제 전정핵을, 귀에서 전정기관이라 그랬잖아요. 세방고리관하고 이제 그 부속 기관들이 예민해진 걸 막기 위해서 그걸 전정을 억제하는 약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항히스타민제라고 알러지 약 일종이죠. 초기 알러지 약인데, 이게 저걸 억제하니까 조금 졸려요. 항히스타민 자체는 되게 안전한 약이지만은 저것 때문에 이비인후과 약이 독하다는 오명을 쓰기도 했지만, 일반적인 항히스타민제 중에 항히스타민제들은 사모분께서 드셔도 될 정도로 안전한 약들이 많아요. 그래서 독한 약은 아닙니다. 단지 전정기관을 억제하면서 조금 졸리게 하고 좀 릴렉스하게 편안하게 이완시킴으로써 멀미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 중에 멀미에 좀 특화된 약이 있어요. 드라마민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런 걸 약국에서 사시거나 병원에서 처방받으시면 되겠고요. 이건 탑승하기 1시간 전에 드세요. 그리고 반감기가 4시간에서 6시간이기 때문에 더 오래 타셔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드시고 나서 4시간에 5시간째 하나를 더 드시면 될 거예요. 근데 너무 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드셔보시고, 이게 나한테 이 정도 졸음을 유발하는구나, 이건 아시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키 밑에 패치를 붙이는 건데, 패치는 이제 4시간 전에 붙이셔야 돼요. 이게 흡수율이 굉장히 더디기 때문에
4시간 전에 붙이시고 실은 이제 탑승 전날 귀 밑에 붙이고 주무시는 게 좋죠. 근데 귀 밑에는 이제 안정성 논란 때문에 약국에서 그냥 살 수는 없고 병원 처방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참, 그리고 하셔서는 안 되는 게 난 멀미가 너무 심해서 2개 다 하면 좀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귀 밑에도 붙이고 먹는 약도 드시고 너무 진정작용이 심해져가지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권장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십시오. 껌 씹은 건 어때요? 껌도 안 돼요? 껌은 어떠냐고 물어보시는데 일관되게 멀미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몸이 좀 이완이 되고 좀 약간 멍해지고 이런 게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껌은 각성 효과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지하철 공사에서 그 기관사분들 운전하시다 보면 졸리잖아요. 그래서 졸음 방지역에서 1년에 구입하는 껌의 양이 10억 원 이상이 될 정도로 각성에 굉장히 효과가 있고, 실제 수험생들 졸리거나 뭐 이렇게 너무 힘들 때 커피보다 껌이 더 훨씬 낫거든요. 근데 각성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멀미를 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멀미를 막는 데 도움이 아니라. 껌은 그닥 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멀미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보통 탑승이 끝나고 멀쩡해지는 멀미는 괜찮은데 배에서 내렸어요, 또는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차를 그만 tas어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지속이 되는 어지러움, 구토, 멀미, 그러니까 뭐 서너 시간 이후에도 계속 될 때, 그때는 병원 오시는 게 좋습니다. 병원 오셔서 다른 병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즐거운 휴가철, 멀미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